출발 출발 1980년 출발.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그의 모든 수고가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남북 통일과 또한 국가의 고도의 번영과 우리가 원하는 민주화가 이 땅 위에 완전히 실현되는데 큰 공헌을 해서 그의 업적이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었으며 급기야는 불순분자들의 배후 조종에 의한 광주 사태까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공사와 분심이 땀을 흘려 부정과 부패. 이제 36년 동안이나 계속돼 왔던 야간 통행 금지가 막 풀린 시각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는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된 것입니다. 잃었던 심야 활동의 자유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요 노타리를 UHF 위치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UHF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화면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흑백에서 칼라. 우리는 두려움과 기대에 찬 눈으로 텔레비전 시대의 도래를 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캐릭터와 자기의 신체 검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81년도에) 5월 중순쯤 됐을 거예요. 그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9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서 갔더만은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게 프로 스포츠 아니냐 이래서 야구 축구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지금이야 이야기하지만 나는 5.18 사건 때문에 생겼다고 봐요. 사회 분위기를 좀 바꾸자 하는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상 최대의 쇼가 바로 이곳 그라운드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안내가 있었는데요. 네. 아주 화려한 그런 쇼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7, 8개월 뭐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출범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좀 어설프기도 하고 엉성한 거죠. 자, 하일성 씨, 환희의 찬가가 이곳 야구장 그득히 메아리치면서 수많은 율동과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주 흐뭇한 광경이죠. 네, 아주 온 세계 물결이 아주 출렁이는 정말 축제의 무드입니다. 네, 역시 그 천여 명이 펼치는 이거 지상 최대 쇼답게 아주 화려한 그 색상이 눈에 띄네요. 네. 이 독재 정권에 대한 이제 반발심이라 할지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고 때는 늦었지만 해야 된다 이런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뭐 양면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역사적인 이 프로야구 시구는 전두환 대통령이 하겠습니다. 지금 만장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천천히 이거 전두환이가 만든 것이다 하고 전두환이가 지 정치 생명 비켜가려고 만든 것이다 하고 또 반감도 많이 가졌지만은 스트라이크 인코너입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지역 연고제로 가자. 그리고 지역 연고를 하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오너들, 기업주를 하자. 그래서 대구는 삼성, 이병철 회장님, 부산은 롯데, 신기부 회장님. 그럼 서울은 이제 MBC가 주던 게 MBC 청룡이 그래서 서울을 한 거고. 동서로 관통이 되기 때문에 동쪽에서 시작하고 서쪽에서 시작하고 어디가 출발이고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출발점이 바로 끝이고 끝이 바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광주로 연결을 해보죠. 광주 나와주세요. 멋을 알고 문화를 아끼는 광주 시민들의 심성은 모든 면에 스며들어 음식에서도 그런 독특한 맛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광주 백반이 상당히 유명하던데 이거 얼마씩? 1,000원씩입니다. 이게 1,000원씩이에요? 반찬 가지수도 엄청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다른 지방에서 식사하실 땐 물리도 안 나시겠어요? 동태찌개.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혜택에 들어갈 기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호남 지역 감정이 워낙 나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광주 지역에 그렇다면은 팀을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 금호를 찍어서 이론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금호가 포기를 하고 혜태가 이제 대타로 들어간 거죠. 선수들을 싹 전부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1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헝그리 정신으로 일당 100이라는 목표 아래 선수 15명 구하니까 참 프로야구가 뭔지도 모르고 15명 갖고 시작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안 되니까 야수가 올라와서 투수를 하게 되고. 김상한 4번 타자 타격 3위. 3할을 쳤고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 김상한 10승을 했고 타점 왕을 했어요. 첫 해 82년 투수를 하기가 싫었는데 팀 사정이 어려우니까 투수도 없고 어려우니까 투수까지 겸하게 됐던 것이죠. 부 스포츠 TV의 스포츠 9시. 근데 이분 9시 스포츠. 저는 타율과 홈런, 타점까지 한번 상관하게 도전할 계획입니다. 친구들끼리 여가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기껏해야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거나 아니면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하고 이 정도였는데. 자, 천자 오락실의 상황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변변한 놀이시설조차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주변은 아이들을 유혹하는 오락실이 15배나 된다고 합니다. 친구들 자주 만나시면 무슨 놀이를 하고 노십니까? 술도 먹지만 고돌이를 많이 치죠. 고돌이요? 고스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성인 놀이는 고스톱이라는 농담을 던지면서 화투장을 집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골목길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많은 차량들이 붐비고 있고요. 또 이 근처에는 놀이터라고 하면은 동사무소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놀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아야 하느냐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하면은 역시 야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야구 하면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그 야구 부분만 대해서 특별히 하는지 그 프로야구밖에 없어요. 그 다른 것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나 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 거의 80%는 야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구 중계를 안 하면 많은 그 빗발치는 하해가 오고 있습니다. 표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이게 뭐예요? 표를 2장 살라고요. 아, 표가 2장 필요한데 표가 없어요? 없어요.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진짜 분위기요? 어우, 저 큰일 났네. 어디 비치는 거야? 어디 비쳐? 프로야구 팬들에게 상당한 그 호응을 받았다. 일단은 합격선에 들어간 해였지 않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두운 야구장을 보시니까 어떤 감회가 서립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내년에 그 폭풍 예고에 앞선 하나의 정적이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지고요. 다음 초대 손님은 풍부한 고전 음악의 배경을 가진 분이십니다. 11살 때 이미 시카고 심포니와 협연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선수로서나 감독으로서나 이미 이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달리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 가서 그리고선 재즈계로 전향을 했죠. 유학도 갔어요. 조지아 대학인가. 소개합니다. 록키트를 연주해드리겠습니다. 김웅룡이라는 이제 새로운 감독이 들어온 것이 아마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김웅룡 감독이 오면서 그 트레이닝 방법이 짧지만 강했어요. 또 꼴찌. 네, 다리가 안 떨어져요? 아유. 네, 김봉윤 선수. 다리 되겠어요? 아유, 말도 하기 싫어요. 김봉현. 원쓰리 제이 오고 쳤습니다. 맞았습니다. 레프트 방면 칩니다. 레프트 쭉쭉 봤습니다. 레프트 넘었습니다. 홈런입니다. 코스염만 하나 달면 더 어울리겠는데요? 그 올해도 코스염은 안 깎으실 예정입니까?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작년하고는 다릅니다. 진짜. 선생님, 그러면 이런 오리춤은 어떨까요? 그거는 야구장에서나 좋아. 두 개 있습니다. 쳤습니다. 레프트 쳤습니다. 홈런이다. 레프트 넘어 레프트가 홈런. 솔로 홈런. 레프트 펜스를 넘기는 솔로 홈런. 뛰었습니다. 김민관 뛰었습니다. 스윙. 1루 세이 공 빠졌습니다. 공이 서드로 갑니다. 위험합니다. 서드 세이. 조만한 선수가 아주 잘 싸우대. 도로랑은 뭐 제 전매 특크니까는요. 올해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진짜 이상윤. 명 감독은 선수들 마음을 잘 알아야 된대요. 틀림없이 잘 해낼 거예요. 어머머머, 제가 보기엔 말이에요. 명 감독이란 심판한테 잘 대드는 사람 같더라고요. 배도 불룩 나오고 목소리도 커야 심판한테 막 옹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김원장 감독 대장! 역대고 변화구하고 감독 중에 그분이 들으면 얘기 싫어하겠지만 감독 퇴장이 제일 많은 분. 김봉현, 김성환, 김준열 많잖아요. 거기도. 그런 선수들을 다 손아귀에 넣었어요. 무슨 비법이 있나 좀 궁금했을 것 같은데. 아빠 비법은 뭐 좋아하는 비법이 뭐 있겠습니까? 야구야 뭐 다 똑같은 야구인데. 잠실구장이 이렇게 꽉 차보기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작년 세계 야구 선수권대 그 한일전 이후에 정말 그 이후에 가장 많은 관중이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다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다 질 거라고. 거의 뭐 MB 청룡이 김재박도 있고 막 이러니까 다 우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당시에는 누구도 뭐 혜태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차수 오늘 2루타가 기록되는 김봉현. 10점 11세 4세 2부 방어율 2.34 쳤습니다. 쳤습니다. 왼쪽 홈런입니다. 왼쪽 판장을 빼놓는 김봉현의 스리런 홈런입니다. 김봉현 쫙 보시면서 들어옵니다. 이제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장담하는 듯 타이거스의 응원석에서는 응원의 열기가 다시 불을 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룡 지금 김혜식 9번 타자 만나생 제2구 맞습니다. 제2구 카브 찼습니다. 슛 서정환 잡았습니다. 1루에 길게 성공합니다.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드디어 3대1로 5차전에서 타이거스가 청룡을 물리쳐이겼습니다. 한길이고 우승팀인 타이거스가 4연승을 거둬 감독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쇼크를 엄청나게 아마 이 MB 청룡 팬들도 받아 야구분들도 이거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나나 할 정도로. 타이거스의 김웅영 감독을 마이크 앞에 모셨습니다. 우선 우승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타이거스의 우승 소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우승의 첫째 원인은 말이죠. 우리 딴 구단에 비해서 우리 해태 야구 팬들이 어디 가도 열광적이다는 거. 그거는 첫 번째가 기억이 남는 거 아니에요? 한국 시리즈 첫 번째 우리가 83년대 우승할 때 그때가 기분이 제일 좋았죠. 네. 여기가 무슨 길입니까? 금남로 길 같은데. 금남로 길 같죠? 해태 타이거스 우승하고 내려오니까 지역에서 카퍼레이드를 해주는데 야 우리가 뭐 큰일을 하긴 했는가 보다. 31사단 그 찝차 있잖아요. 군용차 2명씩 4명씩 타고 거기서부터 쭉 해서 금남로길을 해가지고 저기 도청 앞에까지. 눈물 흘리고 뭐 악수할 때 손을 벌벌 떠시가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하늘 풀어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말 영웅대접. 눈물이 제가 83년도에 우승하고 눈물 제일 많이 흘렸어요. 감동의 눈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고향에서는 네 녀석이 챔피언이 되는 날만 확수고대하는 사람이 많아. 모이기만 하면 네 녀석 얘기였어. 시내 곳곳에 다방이고 술집이고 오늘 하루는 공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아 이제 뭔가 우리가 이거라도 하나 이겨냈구나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았었죠. 일리 지금 쭉 가죠? 네. 쭉 갑니다. 이 충장로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도청이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각계 인사 20여 명과 점심을 함께하며 환담했습니다. 이 갓김치라는 거지? 예. 그래, 이게 맛있구만. 국민들은 한 지도자상을 선명히 봤다. 그라면 될 것이다. 믿음이 그의 몸에 몰렸다. 그것은 역사일 것이다. 아,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면서 이렇게 식은땀이 뜨곤 하지 그래? 아무 이상이 없더군요. 다 정상해.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 한 가지라요? 그게 뭔데요? 생각 말입니다. 욕구를 스스로 간초롭게 통제하여라. 예. 모든 욕구를 저버리고 기본 욕구에만 매달려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자. 그 전에 서울운동장에서는 저 높이에서 떨어졌잖아. 술 먹고. 타이거스 5회 말 공격에서 한 점을 거둡니다. 2대2 동점입니다. 직장에서 들어오셨습니까? 예. 근데 뭐 많이 들고 오셨네요. 예. 좀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좀 드시죠. 괜찮습니다.
아니 저희들만 먹으려면 죄송합니다. 이거 같이 좀 드셨으면 좋을 텐데. 뭐 술 같은 거는 안 갖고 오신 모양이죠? 이때만 해도 또 모르게 술도 먹고 일부러 술 먹을 수 있는 자리를 가서 먹고 그랬지. 야구장 안에 그런 데 있어요? 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무등야구장만 저 담 뒤에로 이렇게 소주병 들어 올렸던 시절이 생각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금지를 그 술병 금지를 내렸는데도 경기 끝나면 전 야구장이 다 스탠드에 술병으로 꽉 걸려 있는지 대단했습니다. 단속을 피해 많은 관중들이 기발한 방법으로 숨겨온 술을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 란닝구라고 해야죠. 메리아스도 아니고 란닝구 입고 이렇게 막 이쪽에 막 저곳집에 나오신 분들이 막 그냥 막 올라가서 그 정도 레벨은 돼야 거기를 이제 그거는 저희가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짝 드시는 게 아니라 만추로 올라가시니까. 뭐 이런 경우에 그 확실한 아웃카운트 하나가 우리 특히 분위기 잘 탑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수치고 노래고 춤추고 잘해. 또 응원단장이 또 바뀌었는데요. 네. 제약에서 끝난 시간 6시에 끝나니까 무등 경기장에서 이제 양복 입은 채로 그냥 가서 응원을 했죠. 내가 이제 하다가 단장이 올라갔어.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광주의 야구 팬들입니다. 부산 가도 막 반 이상 호남 팬이었었고 3분의 2는 혜태 팬들이 차지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예를 들면 혜태가 서울에 시합이 오면은 중국집이 장사가 안 되고 목욕탕도 일이 안 되고 자동차 전기 공장도 일이 안 돼요. 거기 일하는 혜태 호남 사람들이 아예 안 하고 TV를 보든가 야구장에 오는 거예요. 부산, 대전, 광주, 서울 다 그래요. 삼루 쪽은 완전히 그쪽 혜태 그 호남 사람이 꽉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 어디 여자고? 전라도 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아이고 마 설상가상이라 카더이만은 아이고 마 전라도 출신이라 그 말이가 아이고 마 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마노. 제가 서울에 막 올라가서 방을 구하러 다녔어요. 분명히 제가 방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보고는 어디서 왔냐 그래서 광주에서 왔다 하니까 방 나갔다. 서울 올라가면 서울 맛을 제일 빨리 배우는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이어서 고흥까지는 막 4시간도 채 안 걸린다 아닙니까? 아이고 막 내가 지금 그런 거리를 묻는 거이가. 이 가슴 속에 있는 거리 말이지. 말 전라도는 너무 멀다 아이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한 안전 감정이 다 있어. 여기 사람들은 다 빨갱이로 알고 혜태가 지면 안 되는 팀인 줄 알았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 지면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야씨 그걸 참아서 응? 세상에 저야. 지금은 저야. 지고 싶어서 싸우네. 내일 기회도 없잖아. 어디 같으면 혹시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단순히 야구가 좋아서 차원을 넘어서 좀 뭔가 울분을 여기다 쏟아던다. 힘없이 맞은 타고 피자 빼떨어진 거. 광주가 갖고 있는 그 울분이라든가 그런 걸 젊은 선수는 잘 몰라도 우리들은 알기 때문에 그러고 시합을 했어요. 이 선수들 보고도 참으라 그랬어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전라도에서는. 선생님, 올해도 보나마나 내 고향 타이거스가 우승할 거예요. 너는 아직도 타이거스 팬? 아 그럼요. 무조건 고향팀 밀어줘야죠. 타이거즈 화이팅! 야야야야야. 저희가 즐겨 불렀던 노래는 목포의 눈물. 거의 뭐 전라도 애국가라고 할 정도로. 교가죠, 교가. 의미를 알고 부르나. 이게 이긴 팀이 왜 그런 노래를 하느냐가 또 말도 안 돼. 왜 한스러운 목포의 눈물을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일어
시작하면 짝짝짝짝짝 많다 짝짝짝짝짝 홈런. 타이거스의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폭발적인 아롱쳐진 옷자라 이별의 목보의 서름. 희망찬 1986년 병인년 호랑이 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뉴스 나와요? 네? 뉴스 나와? 나와야죠. 옛날에 뉴스 나오지? 나왔까 옛날에 나와. 나오면 그래. 지금 부동산을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한 분 그래요? 있습니다. 누구신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불러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대단한 글쎄 가자. 선동열 선발 투수 메이어스의 한 30년이나 20년, 30년에 나올 국보급 선동열이가 있으니까는 그야말로 아웃.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지방이 낳은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선동열 선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상 많이 받으셨죠? 너무 상을 많이 받으니까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투수 중에 제일 가는 투수가 누구야? 선동열이요. 선동열 씨가 누구야? 한국에서는 선동열 선수가 최고 아니에요? 사랑해요, 성당이야. 성공의 비결이요. 선천적인 체력과 자기 자신의 노력 그리고 홈런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석에서 자신 있게 덤벼야 되는데 아예 뭐 포기를 하고 가니까는 그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상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던진 투수가 나왔는데 투수의 그 손실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또 한마디로 허실실 뭐 이런 작전을 해서 선수를 냈어요.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그러면 팀의 에이스인 선동열 투수를 기용했는데 김 감독님은 어떤 의도십니까? 꼭 기록 한번 보세요. 못할 때가 있나. 2-0. 스트라우. 네, 이 정도 6번 타자. 스윙. 완봉승 5경기를 만들어내는 선동열 선수였습니다. 0점대 평균 자책점이라는 게 어떤 야구에서도 사실 그건 정말 만화 같은 얘기인데 평균적으로 한 경기에 1점도 안 줬다는 얘기니까요. 선동열의 공을 그 장채근이라는 포수가 90년대 초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한번 이렇게 경기를 마치고 나면 손바닥이 빨개지는 겁니다. 공이 예를 들어서 회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씩 올라오는 게. 자, 이 공을 들고 있는데 말이야. 슬라이더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여주죠. 슬라이더를.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슬라이더도 또 이 각이 다른 투수는 슬라이더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가잖아요. 근데 그 동렬이 형 이렇게 하다니 꺾이는 게 탁탁 꺾이는 게 각도 없이 꺾이는 것 같이 그 느껴지니까 맞힐 수가 없죠. 아유 찾았습니다.
나 요새 갑자기 또 생각나는 누구냐 또 부산 투수 최 누구지? 골 보기 싫고 막 가서 패주고 싶고 그랬지. 무뚝뚝한 경상도 사투리가 매력있대요. 같은 고향이라고 진짜만 하시네. 맞습니다. 얼마짜리 얼마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얼마짜리라니? 호각이 돼서 돈으로 못 따집니까? 예. 한국 시리즈에서 4승을 했다는 건 그런 상징적인 부분에서 최동원은 정말 어떤 전율 같은 걸 주고 야구 선수로서, 야구 투수로서의 어떤 뜨거움을 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최동원 투수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이고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그게 분명히 묘하게 영원함에 하나씩 생겨. 원함에 하나. 그 둘이가 붙었다 하면은 차고 넘치는 게 감정이에요. 그 둘이를 보고 오는 거야. 상대방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했다는 거를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가수 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TV에 함께 출연해서 서로 실력과 우정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네. 지금도 그때 두 사람의 무대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야구 역사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멋졌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최동원, 선동열의 49장 그 경기. 해태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 선동열, 투수 최동원 선발로 기용됐습니다. 15회까지 두 투수가 한 치도 양발 없이 던졌고 두 투수 모두 200개 넘게 투구를 했잖아요. 요즘 야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 경기는 아마 한국 야구사에서 길이 남을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요. 경기 끝났습니다. 아유 이제 박수 따라치다가 좀 늦었네요. 최동원 선수만 라이벌이랬지 롯데가 라이벌인 감이 롯데 팬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도. 실제로는 롯데는 좀 약했고 삼성이 워낙 멤버로 보면 우리보다도 좀 나았던 선수들이었는데 삼성이 최강 팀이었어요. 장효조, 이만수가 대표되는 타자들, 그다음에 김시진 이런 투수로 대변되는 그 투수진.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삼성이 팀도 좋았고 멤버도 좋았고 어떻게 말하면 지금 터놓고 이야기해도 돈도 많이 썼고. 안경 지금 내가 뜨는 그때 내 힘을. 우리는 부러웠어요. 거기는 모든 물자가 풍부하잖아요. 여기보다는. 힘들죠? 네, 힘듭니다. 수영 선수 같아요. 여기 와서 다 배운 겁니다. 다 배웠어요? 예. 삼성은 정말 선수들 대우를 잘해줬어요. 근데 혜태는 돈이 별로 없어요. 야, 보시가! 뭐야? 간다! 준비야! 하이! 하이! 그때도 실제로 그런가 몰라도 삼성은 돈도 많다. 혜태는 돈도 없다. 왜? 우리 광주하고 또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안타야 내 안타. 지나갔잖아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뭐 이렇게 가냐? 삼성이 제일 약한 약점이 그게 정신력이 약하다는 게.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더 강한 의지를 어느 정도 감정의식 속에 많이 집어넣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입니다. 실력이 있는데 정신력이 약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걷기 훈련도 좀 하기도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 쪽의 열기도 또 열망, 갈망이 심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해태하고 붙었으니까 그 뭐 짐작할 수가 없는 거죠.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해태 타이거스의 홈 구장인 광주 무등 경기장 야구장입니다. 오늘 해태 타이거스와 삼성 라이온스의 1차전 경기. 해태는 무등산 호랑이 선동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상대가 이제 삼성이라 너희들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냐. 우리가 한번 때려잡게 해가지고 정말로 6탄 공격을 해가지고 삼성한테는 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투수리 훌 카운트 슛 빠졌습니다. 안타입니다. 센터 앞에 안타 4구 안타입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진동환이가 덕아웃에 들어오다가 어디선가에 10원짜리 동전이 날아왔다. 그걸 맞고 그 다음 이닝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다 졌어요. 거기 대구 시민들이 너희들이 관중이 물병을 던지고 얘가 시합을 졌다 이거야. 그때 이 대구 쪽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경기도 졌겠다. 뭐 화가 난지다가 사실 좀 쫄았어요. 저희들도 대구 가서 시합을 하는데. 이제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제이 4구 당겼습니다. 랩 앞에 안타합니다. 제이 3구 번트 됐습니다. 1루 쪽으로 피처 잡았습니다. 세컨에서 세이브 됐습니다. 투수를 바꿔가면서 투수 로테이션의 점수도 차질을 보였거든요. 네네. 이겨가지고 이제 거의 끝무렵이 됐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흥분한 대구 관중들이 불을 지른 거예요. 버스 안에다가. 거기 계세요. 그거 좀 만지고 계세요. 그냥. 아마 바퀴 있는 데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위에는 뚜껑은 다 타갖고 너무 험하고 무섭더라고요. 네. 네 타자 스트라이크아웃입니다. 거의 눈앞에 패권을 다 잡아놓고 있는 김웅용 타이거스 감독. 투아웃, 아웃 카운트 1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투쓰리. (1987년도를) 이끌어갈 자 이분들의 힘찬 행진을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한대화. 그리고 이순철 선수는 그 감각적인 말이죠. 그러면은 상당히 그 선두적인 재질을 갖고 있어요. 아, 전화도 말래요. 아, 우승에 진짜 기쁘요. 타수에는 한대화. 5구. 좌중간 홈런입니다. 오늘 다른 선수도 전부 다 잘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작은 호랑이 웃음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이요? 이 정도 뿐이 못 느꼈는데. 아, 별로 미소를 띠지 않는 작은 호랑이. 예. 손동열 투수. 이순철 타이거스 우승입니다. 이게 홈에서 우승한 것이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하여튼 뭐 해태 타이거스 팀으로서는 네. 지난해 이어가지고 네. 2년 연속 그 한국 시리즈의 정상에 올랐네요. 잠실구장에서 계속된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이글스를 4대1로 꺾고 4승 2패를 기록해 프로야구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3년 연속 우승의 대기록을 세우면서 통산 4번째 프로야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해태가 빙그레를 5대1로 이겨서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투원. 스윙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들 얼굴엔 자신감이 넘쳐흐른다. 이런 성적을 냈다.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예요. 사실은. 호남 팬들 굉장하지 않아요? 팬들의 그 힘이 컸다고 보여요. 미치게 좋아 보여. 질문의 순서에 상관없이 사안별로 묶어서 말씀드리게 된 데 대해서 다음은 80년 5월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광주 사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하여 저한테 얘기 들을 게 뭐가 있어? 사람 몇 명 죽였냐고 얼른 물어보고 끝내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오늘 점심은 갈비탕으로 준비시켰습니다. 당신 이게 지금 장난치는 데 아니야.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영민학 사람들 자위권 발동이요. 예. 나는 지금 백방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이게 어제 잠도 못 자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얘기도 못 하는데 일단 뒤에 있을 때 여러분들 괜찮아.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우리가 샵을 하러 가면은 5월 한 16일, 17일, 18일부터는 강주 시내가 전부 향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해태 타이거즈 야구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한해 야구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그런 저 사람들의 어떤 그 한을 우리가 좀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5월에 하신 5월에 그랬듯이 선수와 뭐 너희는 선수가 아니라 같이 빠져들었어. 그때 하나였어. 5.18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죽어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다. 그걸 선수들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봐요. 우리 오랫동안 호랑이를 얘기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호랑이를 이해하는 쪽이 아닌가. 뭐 제 자신도 그렇게 느끼니까 계층에 관계없이 시대에 관계없이 나와 호랑이가 친할 수밖에 없는 그 해학적인 면 하나 의미로 묶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5월 18일 날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야구를 할 생각도 못했었어요. 5.18 때는 강주에 있어본 적이 없어. 다 원정 나갔어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데모하니까 못 모이게 하려고 아예 스케줄을 못 잡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5.18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막 총 맞고 이제 막 맞고 환자들 피 질리는 거 많이 봤죠. 저는 5.18이 일어날 때 고3 때인데 뭐 다 이렇게 현장을 다 보고 했으니까. 우리 PD님이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우리는 당사자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저는 그게 꿈이기를 바랬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어.
더욱더 재밌는 야구, 온 가족이 함께 야구장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야구가 되도록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영상 구성을 보시면서 1990년도 더욱더 재밌는 야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니네 무슨 사회에 불만 있어? 왜요? 머리들이 막 다 위로 섰어. 니들 셋이 무슨 벼락형제야? 애초에 처음 나온 용어는 압구정적이었어요. 그 다음이 오렌지족, 신세대, 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녁 먹으러 나갈 때 보면 저는 곰탕, 설렁탕을 선택하는 데 비해서 우리 집 아이들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한단 말이죠. 젊은이 취향에 맞잖아요. 신세대잖아요, 신세대. 신바람 야구 3인방은 강남의 오렌지족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야구도 잘하지만 잘생겼고 자유분방하고 옷도 잘 입고 거기다 서울 출신의 김재현 선수 같은 경우 또 잘 사는 집 아들이었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데요. 에게 요거 드시고 되세요? 경기하실 수 있으세요? 갔다 없어요. X세대시잖아요. 그 당시 때는 신인 때는 아무래도 24, 5살 때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혜태, 이종범, 왠지 촌에서 상경한 이런 약간 촌티가 조금 흐르면서 좀 패션도 그렇고 언밸런스한 느낌이 좀 들고. 그라운드에서나 무대에서나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도사입니다. 이정범 선수. 100m를 몇 초에 뛰어요? 100m가요? 지금 현재는 모르겠는데 제일 잘 뛸 때가 11초 3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빠른 건지 안 빠른 건지 모르니까 이상벽 씨는 몇 초에 뛰세요? 몸도 조그마하고 뭐 잘한다 하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역시 시합 때 보니까 달라요. 피치 다운 2루에 갑니다. 2루에서 태거 높아서 세이브. 주자 3루까지 또 뜁니다. 3루에 볼 가면 3루에서 태거 세이브. 3루까지 도로 이종범. 그래 마시자. 팔팔 납니다. 이종범 선수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이 시대적인 그런 암울함 이런 것보다는 야구에 매료되는. 이종범에게 갑니다. 이종범 잡아서 1루에 깊숙하게 아웃. 혜태 타이거스 한국 시리즈 우승 7번째 우승입니다. 우리는 항상 목표가 혜태였죠. 우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도 그럴 거고 뭐 롯데도 그럴 거고 다 똑같겠죠. 경기 끝났습니다. 1996년도 한국 시리즈는 또다시 혜태 타이거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혜태 타이거스가 1997년도 왕중왕이 됐습니다. 혜태 타이거스 9번 우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프로야구 팬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관중들이 안 오시더라고. 또 혜태 우승하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이제 한 다 풀었다고 이제. 아 이런 얘기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27년이에요. 만원권 지폐 속에 경혜루가 침몰하고 있다. 우리는 어제까지 멀쩡했거든요. 지금도 변화가 없거든요. 공장에도 다 기계도 있고 뭐 일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망했다는 거예요. 새해 달러 많이 받으십시오. 쌍방울이 프로야구에서 결국 퇴출당하게 됐습니다. 지난 91년 프로야구 제8구단으로 정규리그에 참여한 쌍방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간혹 구단이 매각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간혹 나왔던 구단 중에 하나가 혜태였는데. 혜태요? 혜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쌍방울 다음에는. 에이, 천만에 그런 사실 전혀 없어요. 그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혜태그룹 3개사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구단으로서도 제사를 깎아내는 고통이 따랐다. 그러나 어쨌든 위기는 넘기고 봐야 할 일이다. 혜태가 올해 3명의 스타를 팔아서 번 돈은 64억 2천만 원. 허리띠를 조인다면 모기업 지원 없이도 1년은 너끈히 견디고 남는 돈이다.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로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빵꾸 난 것을 돈으로 못 때워요. 어? 아시겠어요? 절대 이게 안 됩니다. 달러 아무리 꼬아도 안 돼요. 아무래도 종범이하고 동료하고 이 고속도로 달리다가 종범이하고 동렬이하고 빠지고 나서부터 이제 저 우승을 못했는데. 프로야구 해태의 상징적인 존재 김응용 감독이 18년 만에 해태를 떠나 삼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야구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해태의 마지막 경기. 상대가 빨간 유니폼을 봤을 때 공포에 떨던 어떤 그런 모습. 과분한 사랑을 좀 많이 받았구나. 고마움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나이 들어서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마웠고요.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야구는 현 시점 38년이 지났는데 가장 상징적인 팀을 어디냐 그러면은 광주의 타이거즈인 거예요. 그네들의 삶의 일부였다. 뭐 삶 그 자체였다. 해태 선수들은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 같이 비 내리는 호남선을 가수 여러분들과 부르면서 오늘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K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